자, 그러면 이제 슬슬 A조 전력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란을 포함해서 중동 국가들, 물론 이란은 또 중동이 아니라 페르시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중동 국가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침대가 5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중동 국가들과 할 때 눕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예, 이거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별로 그런 아프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그쵸. 괜히 시간 끌고 예. 그러면서 좀 쉬고 상대방 경기 흐름을 좀 끊고 그러려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예, 순간적으로 그 약간 기절한 척하는 선수도 있어요. 눈 감고 근데 이제 또 가면 아니야 이렇게 일어나고 열받거든요. 또 그런 경우 겪으면. 그거를 뭐 진짜 아프거나 다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죠. 강제로 뭐 이걸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축구계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경기 진행을 농구처럼 실제 플레이가 진행이 될 때만 시간이 흘러가게 한다거나 멈춰라. 네, 그러면은 뭐 침대 축구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딱 때문에 끊어서. 그런 걸 도입한다는 것도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축구가 그런 식으로 되면 축구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도입까지는 아직 가고 있지 않지만 축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동 그 팀들이 먼저 선취 득점을 하는 순간 되게 침대 축구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 먼저 실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부담감 주시는 거. 네. 모든 경기가 다 그렇지만 진짜 중동 팀들하고 할 중국 때는 팀들은 리그 축구에서도 그게 완전 이 심리적으로 전술적으로 문화구나. 이제 문화처럼 당연히 누워 그래야 있고 된다고 생각을 선수들이 합니다. 가장 잘 알아요. 와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누워서 저 정도로 있어야 될지 안 있어야 될지 선수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파울 한 사람이. 근데 그 선수들까지도 누워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타치를 안 하는 중동 축구들은. 약간 이 바닥이 이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런 축구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런 팬들도 그렇고. 중동이란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이 아프면 아픈 티를 다 내야 된다. 그래서 뭐라도 내가 얻어내야 된다라는 게 사회 전반적인 문화라고 해요. 중동의 사회 문화.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안 상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이윤 추구가 최종 목표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멋이 없거나 뭔가 예의가 아니거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됐지로 많은 게 커버가 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보고 있을 때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고 더 흥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러려니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니. 저쪽 선수들 원래 저렇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 욕 안 하잖아요. 쟤는 아프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거죠. 근데 경기장에서 뛰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안 시간은 가고 있지. 우리가 만약에 지고 있다. 그러면은 너무 막 화가 이까지 치밀어 올라서 들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막 도와줘. 빨리 들어가지고 넣고 빨리 나갈 수 있게끔. 얘가 빨리 나가야지 또 진행이 되니까. 공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테이무리안이 넘어졌는데요. 지금 일어나지 않고 약간 시간을 끌기 때문에 야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심이 추가 시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조치이긴 한데 추가 시간에도 누워 있어요. 네, 그 추가 시간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보니까 우리는 이제 뭐 차무림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차무림자 셋이면 내가 손해다 뭐 이런 맞아요. 철학 바보다인 거죠. 그쪽에서는. 바보다. 네. 아니면 그런 건 어떨까요? 만약 침대 축구를 해서 누워있다가 나갔는데 얘를 한 5분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그 판단을 괜찮잖아요. 하는 것 자체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진짜 뭐 아픈지 아닌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중계할 때 막 저 선수는 진짜 침대 축구 진짜 저러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다음 날 절대로 안 돼요. 입원 진짜. 골절. 엑스레이 공개 뭐 이러면 저희 나쁜 놈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리 다른 나라 선수 정말 다쳤어요. 아니 저는 지금 선수로서 내가 찼을 때 분명히 얘가 느낌이. 안 아픈지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심판의 입장으로서는 얘가 진짜 뭐, 아플 수 모르는 멀리서 봤으니까 진짜 아플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통증이란 게 워낙 주관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골절이라고 해서 너무 아파하고 그냥 찰과상이라고 해서 안 아파하고 이런 게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구분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내가 빨리 뛰어야 되면 뭐 아픈 것도 별로 안 아픈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내가 알고 누워야 될 보면 때면 조금 아파도 되게 아픈 것 같고 몸살이 가는 실제로도.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작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팔이 부러진 채로 90분을 다 뛰고 추가 시간 골까지 넣고 그 뒤에 이제 다음 경기를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새끼 발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경기를 하다가 밟혀가지고 경기 중에 축구화가 빵꾸가 났어 그럴 수 이렇게. 있- 축구화가 뚫릴 정도로 축구가 뚫리면서 새끼 발가락에 세 조각으로 부러졌는데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280 축구를 신는데 우리 선수한테 90짜리 와. 축구화를 빌려서 이틀 쉬고 부러진 상태에서 경기를 계속 뛰었었어요. 그 시즌 중이어서. 중동식으로 따지면 바보네요. 그렇죠. 정말 이 정도까지 했는데 차이고 계속 누워있다? 하나가 이만큼 알 수가 없는 구조라니까요. 네. 되게 멋진 정신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 하도 예능을 많이 할수록 그런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로 진짜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닥터 스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원래. 선수들은 이제 흥분 상태로 뛰고 있을 때는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니까 통증을 인지하는 힘이 이제 약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수 선수처럼 이제 다 끝나고 아픈 걸 알게 되는. 대한민국에 이런 선수도 있는데 침대 축구 이거 그라운드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아, 힘들고 저 너무 싫어요. 어쨌든 해설하실 때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을 남겨놓고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저건 절대 아픈 게 아니거든 이랬는데 다음날 막 병원에 실려갔다 이러면 아, 이거 안 돼. 제가 볼 때는 저거 정말 큰 부상은 아니지만 혹시 아플 수도 있어요라고 정도는. 옛날에 차 감독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다음날 명단 제외됐다고. 다음 경기에서. 아파서. 그렇죠. 진짜 아픈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가능성 좀 남겨놓고 여지를 두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축구 경기에서 이제 심리전의 끝판왕을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제일 긴장되는 승부차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긴장감이 진짜 막 전 세계를 얼어붙게 하지 않습니까? 승부차기라는 그런 제도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 공격수 입장에서. 네. 왜냐면은 누구 한 명이 실수해야지 끝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잔인하죠. 네, 너무 잔인하고 스트라이커니까 많이 차긴 했지만 가장 이게 넣어봐야 본전 야. 약간 이런 거 승부차기에 대한 그런 압박은 저는 말로 그냥 이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압박이 올 수밖에 없어. 실제로 그 네덜란드의 예. 이제 그로닝헬 의과대학이라는 곳에서 인체행동과학 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승부차기에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킥의 정확성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선수의 평소 기술이나 그날의 어떤 컨디션보다 심리 상태가 그 킥의 정확성을 좌우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멘탈이군요, 멘탈. 예. 근데 이제 아까 이동수 선수도 말씀하셨지만 이 키커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이잖아요. 네. 잘해야 본전이고 못 넣으면 그냥 막 역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골대 안에 밑으로 차면은 상대 키퍼가 막잖아요. 그럼 키퍼가 잘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골포스트를 넘어가 차게 되면은 그냥 내가 다 못한 선택이었다 보니까 결과로 오다 보니까 위쪽을 못 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꾸 바닥으로 깔아차고 그래서 더 평소 연습 때보다 훨씬 더 잘 막힌다라고 하더라고요. 키커 앞에서는 실제 골대보다 마음의 골대가 이렇게 좀 낮아지는 낮아 있는 거네요. 거죠. 예. 이 심리적인 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그 선수들이 고창급 선수, 본인들이 의지하는 선수가 어느 정도 책임을 분산해 주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노장급 선수들이 중요한 순번 뭐 1번이나 네. 뭐 5번이나 이런 키커를 맡아주게 되면 실축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는 페널티킥이고 페널티킥은 골키퍼보다 키커가 차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는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말이 되는 게 예. 공을 차가지고 공이 들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승부차기에서 한 0.4초에서 0.55초 정도 그 정도 본다라고 하거든요. 순식간이네요. 네, 그런데 이 프로 골키퍼들이 공을 보고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6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느리네. 보고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대충 가겠다라고 찍어가지고 운에 모든 걸 맡기고 골키퍼가 움직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따지면 예. 사실은 거의 무조건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이거는. 잔인하다고 해서 이제 선수들은 최대한 안 차려고 그러고 네. 보면은 그 전설적인 차범근 감독, 박지성 선수 이런 분들도 승부차기나 뭐 이런 상황 오면 피했다 그래요. 차 감독님은 절대 안 찼다 그러고 박지성 선수도 그때 아시안컵 한일전 때 네. 승부차기 해야 되는데 그때 최고참이잖아요. 은퇴 근데 경기였죠. 예, 마지막 경기인데 나 안 차겠다. 예, 그래가지고 빠졌어요. 안 찼어요. 어린 선수를 찾고. 근데 잔인하니까. 그럼요. 근데 어쨌든 축구 팬의 입장에서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예. 연장전은 좀 고통스럽거든요. 길고. 그래서 단송 편성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연장전은 오히려 좀 빼고 승부차기를 5명씩 차잖아요.
11명. 아, 다 차는 예, 걸로. 이 쪼는 맛이 역시 승부차기 보는 맛은 최고거든요. 뺄 수도 없게. 평등하게. 평등하게. 모두. 아. 안 되면 그날 엔트리에 등록된 그 빠진 선수들도 다 미리 감독도 차고. 못 도망가게. 예,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 이제 캐스터들도 차고 그러죠. 차라리. 네? 상대방 캐스터들 차고 뭐 해설위원들 차고 팬들 한 명씩 내려와서 차고. 저는 그래서 승부차기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정말 그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기 때문에 골을 못 넣어서 졌다, 아니면 자기 때문에 실수로 골을 먹었다,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당분간 축구 잊고 사시라고. 당분간 하지 마라. 좀 골 차지 말고. 골프 치시고 어. 조금 거리 두고 계시다가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된 이후에 다시 시작을 아, 하고 그거 할 좋은 것 같아요. 네. 축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잠시 이거를 떠나요. 내려놓고 떠나요.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좀 축구 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막 들 것 같고. 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자기 세상에 축구가 전부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안에선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잠깐은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지금 나와보니까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때 줬는 거 기억도 안 나고 내가 그때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들어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길게 보고 넓게 봐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끄집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수들마다 이제 표정 관리하는 선수를 또 막 다르잖아요. 네. 저 선수는 표정이 맨날 똑같은 선수가 있고 좀 약간 감정이 많이 드러나고 막 울기도 하고 좀 웃기도 하고 이렇게 경기력으로도 연결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봤을 때는 감정적인 에너지를 안 쓰는 선수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네딘 지단 같은 선수가 이제 대표적인 포커페이스 선수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가 덜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자기 플레이를 자기 거로 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설이죠. 가끔씩 박치기 정말 하고. 가끔 그 사람이 그거 했을 때 정말 놀랐잖아요.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똑같은 표정으로 했다가 갑자기 벅치기를 하니까 뭐야? 뭐가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피파 월드컵 때 상대 막 밟고. 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감정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감정 숨기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화가 나면 한 대 맞으면은 아프고 한 대 쟤를 한번 때리고 싶어가지고 막 쳐다보면서 쫓아가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번 까였어? 오케이 1대0 한번 보자. 아, 그것도 스코어를 따로 내기나요? 딱 1대0 오케이. 계속 그 근처에 있어요. 한번 더 깔려고. 되게 집요하네요. 감정적으로 막 바른다든지 그게 아니라 합법적인 그런 파울 선에서 합법적인. 1대0 오케이 1대0 지그시 한번. 근데 이동욱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막 감정적으로 분노나 이런 걸 표출하지 않은 선수로 저는 기억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그 최정상 자리에 오랫동안 계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이동국 선수 경기 봤는데 뭐 감정적으로 주체를 못해서 막 그런 뭐 멱살잡이하고 이런 거 없었고 그런 적은 후배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밀려 넘어졌는데도 그냥 저희는 맞아요. 눈만 동그랗게 뜨고 후배가 때리면 맞아요 경기장에서. 그래 내가 한번 맞고 넘어짐으로 해서 이 선수는 퇴장을 당하니까 저희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1대0. 1대0, 2대0, 3대0, 5대0 나 계속 맞는다. 가슴에 새겼다가 실력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 다음번에 뭔가. 예. 아직까지는 그냥 연구 결과로서 이렇게 시험 삼아 볼 만한 예. 내용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행동의학연구소에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요즘 우리 뭐 백신 접종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알려진 예. 아세트아미노펜계 진통 해열제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일정 정도 먹으면 감정 기복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아, 를 먹었냐? 아직까지 그냥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연구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 해열 진통제인데 열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 기복도 좀 낮춰주나 뭐 이런 식의 눈길을 끌고 있는 그런 보고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폭력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라면 예. 사실 정신과에서 좋은 약들이 더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에 쓸 수 있는 항우울제도 있고 예. 기분의 어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할 때 감정 조절제를 쓰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약을 복용시켜가지고 선수 경기력을 더 끌어올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 웨인 루니 선수가 굉장히 좀 민감하고 다혈질적이어서 유명했죠. 네. 뭐 쓸데없는 카드도 많이 받고 맞아요. 심판이 뭐 옐로 카드 주는데 괜히 심판한테 가서 이러다가 하나 더 받아가 퇴장당하고 근데 뭐 이런 이런 일들. 나이 먹고 굉장히 성숙해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게 예. 이제 앵거 매니지먼트를 꾸준히 뭐 받은 결과라고도 하는데요. 그 전에는 거의 모든 팀들이 금융 치료를 했죠.
그런 식의 불필요한 카드를 받으면 벌금을 물리는 식으로.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과학적인 방법이나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좀 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평상시에는 같습니다. 멀쩡하다가 경기장만 들어가면 바뀌는 선수들이 있어요. 눈 보는 있죠, 예.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조성환 선수라고 저희 전북에 같이 있었던 선수가 평상시에는 되게 조용하고 말도 없고 막 그러다가 운동장만 돌아가면 그냥 눈이 바뀌면서 그냥 터프한 수비. 완전 터프하게 아니 같은 편인데도 약간 창피할 정도로 누가 봐도 파울인데 심판하고 싸우고 있어. 파울 아니라고. 야 파울이야. 뭐가 파울이야 이게. 막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김상식 감독하고 그때 같이 현역 생활을 할 텐데 심판한테 가서 쟤 그냥 그 퇴장 좀 내보내달라고.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인데. 그 정도로. 예. 저런 게 진짜 프로 의식이 강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서 그런 걸까. 투사가 되는 거죠. 그런 선수들이 많거든요. 진짜. 제가 느낄 때는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성적이고 투쟁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스스로 적다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가서도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서만큼은 내가 스위치온을 해서 내 모드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암시를 거는 노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래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똑딱한 애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실명 토크 들어갑니까 갑자기? 라고 생각하는. 성환아 미안하다.